시청자들은 미국 첨단 무기의 위력을 볼 때마다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는지 실감했고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강대국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이름은 작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원래는 조그만 부족 국가였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으면서 석유가 나고 그리고 근대화를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중동을 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그 화면을 좀 한번 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뭐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인가? 전쟁입니다. 전쟁이네. 계속 지금 비행기가 공군기에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That they become weapons of terror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Television broadcast live pictures of Iraqi anti-aircraft guns firing at Allied warplanes that were dropping bombs on strategic targets. 지금 보신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정말 일어났던 전쟁을 실황 중계를 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쟁 중계고요. 라이브로 중계한 네, 거예요? 이 중계를 전 세계 10억 인구가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나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저거. 아, 그런가요? TV에서요? 저 사건은 1991년이에요. 그럼 봤지, 당연히 봤겠네. 진짜예요? 봤겠네요, 다. 저도. 그렇죠. 너무 생생한 기억인데요. 이게 바로 걸프전입니다. 걸프전.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군사 시설을 파괴를 하고요. 정확하게 요격을 하네요. 죽은 이라크 군인이 한 20만 명이에요. 와. 39개국이 참전하는데 쿠웨이트를 지키려고 했던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 걸프전으로 중동의 스탈린으로 불렸던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무자비하게 자기 반대파를 죽였거든요. 그걸 갑자기요? 네, 담뱃불로 눈치지, 뜬 눈을. 혀뽑기, 천인공노할 짓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국민에게 네? 이 사람을 약간 히틀러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의 제목은 중동을 피로 물들인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검은 욕망이 일으킨 걸프 전쟁입니다. 가장 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떤 일일지 더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바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1908년은 중동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인데요. 바로 이 해에 이란의 남서부에 있는 사막 도시인 마스제데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와. 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집 표면에서 15m로 검은 석유 줄기가 터 올라오죠. 이 황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세계가 바뀝니다. 왜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영국 해군이 함선의 동력원을, 그전에는 석탄을 썼어요. 근데 석탄에서 효율이 훨씬 좋은 석유로 바꿉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가 된 거 석유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물자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석유가 나누는 곳이 이 중동 지역인데 석유를 발견하거나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했어요. 저 터진 건 어떻게 터진 거예요? 영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Then, in 1908, British prospectors found oil in commercial quantities. This was well number 1, opened by the pioneers, the Darcy concession. In the following years, the oil derricks sprang up along the foothills of the mountains. 중동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석유를 가지고 서서히 싸움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석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석유 전쟁의 승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였을까요? 미국 아닐까요? 네, 보유국 아니에요, 그래도? 석유를 갖고 있는? 미국이죠. 미국은 안 끼는 데가 한 번도 없는, 전 세계사에서 안 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참 냄새는 잘 맡는 것 같아, 어디서 뭐 일어나면. 우리 지원 씨는 미국이 끼지 않은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끼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영국이 네, 세계를 영국도. 지배를 했으니까.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 석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참가하게 된 것은 1928년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 어그리먼트라고 레드라인 협정, 빨간선 협정이라는 것에 참가하면서부터예요. 영국 회사, 그리고 프랑스 회사, 그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회사, 미국 회사. 4개의 회사들이 이 선안에 있는 지역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협정이거든요. 왜냐면요,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고 1927년에 이라크의 키르쿠크라는 곳에서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30년대 되면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뽑아내는 중요한 곳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먼저 중동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으려고 했고, 이제 미국은 후발주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중동 석유에 들어가게 된 아주 중요한 첫 협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미국은 중동에 그렇게 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고요. 왜냐면요,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처음 미국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193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중동 석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석유가 나긴 났지만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페르시아만의 이 지역 석유는 역사상 인류가 가진 최고의 상이 될 것이다, 상품. 그런데 중동의 석유는 이미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선발주자였던 영국을 어떻게 미국이 제끼고 최종적으로 석유 전쟁의 승자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2가지 다 미국인이라면 너무나 좋아하는 대통령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FDR? FDR, 맞죠? 네. 예,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아, 루즈벨트. 네. 미국이 자꾸만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영국이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 영국 대사가 백악관에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이를 딱 꺼내고 그래서 중동 지도를 그리면서 아주 역사적인 말을 합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란 석유는 영국이 갖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는 공유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미국이 갖는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영국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에 순순히 듣겠습니까? 영국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이점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석유거든요. 예, 그런데 1945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석유의 축을 미국으로 옮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화면의 오른쪽이 FDR,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사우디 국왕,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 어디서 만났을까요, 지금? 건물 아니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은 아니에요. 네. 미국 군함입니다.
미국 군함입니다. 아, 구나. 네, 퀸시호. 저건 비밀 협약이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국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겠지. 네, 전혀 몰랐고 1945년 2월 14일 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만남은 얄타 회담을 끝나고 오면서 만난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길에 들려서 국왕을 만난 거죠. Stopping off here on his return from the Crimea Conference, the Saudi Arabian king and American president discuss mutual problems of trade and relations with Saudi Arabia.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잖아요. 그래서 이 걷는 게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사우디 국왕도 사실은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대통령이 휠체어도 선물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신 담은 외교가 빛을 발한 거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데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 사우디는 미국의 석유.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는지 이제 알겠네요. 끝나고 가서도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달 만에 돌아가시죠. 네.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중동이 어쩌면 지금과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이분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사우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주황색 선이 네. 저 위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맨 윗선이죠. 그냥 석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뽑겠습니다 하고 1000만 배럴을 뽑을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 양이요. 보통 270만에서 290만 배럴이거든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장충 체육관을 꽉 채웁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쓰는 거. 근데 사우디가 하루에 뽑아내는 걸 1000만 배럴 이상 뽑을 수 있습니다. 1000만.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사우디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석유 때문에만은 중요한 나라는 또 아니죠.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세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위치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국은 슬슬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산유국들도 이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강대국이 하는 것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석유를 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1960년에 아까 석유가 많이 났다고 보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5개국이 바그다드에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지금까지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과 영국의 7개 회사들이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좀 나서보자 해서 5개 국가가 나서서 만듭니다, 조직을. 그게 바로 오페크입니다. 이 당시 이 5개 국가가 생산하는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86%를 차지했어요.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86%를. 정확하게 86.6%인데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다른 힘은 없으니까 이 석유를 가지고 이제 한번 흔들어 봐야 되는 건데 기회가 드디어 온 거죠. 그게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왜 친 거야? 미국이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기존의 중동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Argentina, abstention. Australia, yes. The United States, yes. Russia,
of the Dutch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votes, 13 against, 10 abstentions. 예, 그래서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 땅과 아랍인 땅으로 나눠요. 그 결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해요. 그리고 독립선언을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중동은 거의 3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데요. 이제 석유하고 우리가 연관돼서 대단히 중요한 제4차 중동 전쟁.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tanks joined 1,000 other guns, pouring tons of high explosive onto the bar.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전쟁과는 사뭇 다르네요. 확실히 이제 사람이 안 다니고 기계 전쟁이네요. 기계 전쟁. 이때 이집트가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이집트 대통령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석유길을 막아야죠. 전쟁이 시작돼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물자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 많은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편드는 미국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게 석유를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수출 안 합니다. The oil-producing countries of the Arab world decided to use their oil as a political weapon. They will reduce oil production by 5% a month until the Israelis withdraw from occupied territories. If the Arab countries keep that pledge, it would reduce their production by almost 50% in 1 year.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겠습니까? 네, 석유 파동이죠.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르죠.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시 70%. 예?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전에 석유 가격이 1배럴당 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근데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된 12월 달 유가는요. 8만 원. 2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사요. 와, 떡상.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뭐 경제개발 계획으로 석유 엄청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석유값이 4배나 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3분의 2가 도산합니다. 야. 그러니까 IMF 전 최악의 상황들이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We are heading toward the most acute shortages of energy since World War II. With the oil embargo, an existing gasoline shortage became worse. Heating oil also was in short supply. 석유를 가지고 이제 산유국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올렸다 내렸다가 하면서. 맞아요. 네,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석유가. 그런데 이때 미국이 대단한 일을 한번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속을 챙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좋아요. 네. 전 세계가 1차 오일 쇼크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네. 어떤 협약이었을까요? 그 대통령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당시 대통령은 닉슨입니다. 지금은 닉슨 대통령. 네, 닉슨 대통령. 불도저 같은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이 불도저? 네, 불도저였어요. 비밀이 힌트라는 거예요. 비밀. 공개할 수 없는 협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네. 전 세계에 얽혀져 있는 건데 네. 미국만 가서 비밀 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좀 빼줘. 아니, 비밀 협약이 당연히 우리만 빼주겠죠. 네. 뭐였냐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협약? 우리만 빼줘 협약. 우리만 빼줘 협약. 네. 완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 정답.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이 오펙 침공을 하더라도 너네만 빼줄게. 오답입니다. 정답인 줄 알았어. 저도 정답인 줄 알았어. 되게 비슷했나 보다. 미국이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석유를 사고 팔 때 어떻게 할까요? 정답. 네. 달러로 파겠. 네, 달러로 거래한다. 이야. 네, 석유는 앞으로 달러로만 거래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그 달러로 대금한 거를 받은 거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그렇죠.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만 하겠습니까?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끈끈한 관계가 되면 이 어려운 이 정세 속에서 미국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동에서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산유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이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은 이란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양대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미 양대 기둥 중에서 사실 미국이 더 공을 많이 들였던 이란이 바뀌면서 반미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서 꼭 배우는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제도였다가 이게 대통령 제도로 바뀌니까 많이 사람들은 그거를 원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 만족해하고 안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란의 이러한 혁명이 넘어올까 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 주변 왕정 국가들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도 이제 걱정스럽죠. 혁명. 약간 프랑스 혁명을 지켜본 주변 국가들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바로 이라크가에서는 악의 축으로 불렸던 이 문제의 인물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담 후세인입니다. 훈장을 한 15개 받으셨네요. 네. 굉장히 훌륭한 군인 같잖아요. 네. 근데 훈장 저 정도 받았으면은 거의 1차 대전서부터 참전하신 모든 전쟁 다 하시는 분 같은데. 모든 전쟁을 다 해야 저 정도 훈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사담 후세인은 군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 그런데 군대를 간 적이 없는데 특히 대통령 된 다음에 사진이나 거의 모든 방송에서는요. 항상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총을 쏘고 이게 중동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중동에는 군사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는 것은 남성성을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치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사담이라고 하는데 아랍어는 사담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담? 사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담? 사담으로 말하기를.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항거하는 자. 그런데요. 본인은 항거래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항거하거나 그런 꼴을 못 봤거든요. 혼자만 저항하는 사람. 네. 무자비하게 자기 반대파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에 당원들을 전부 다 체육관 같은 데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와요. 그때 이인자 같은 사람이 단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와서 끌고 나가요. 68명이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22명을 처형합니다.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엄격한 위계 질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식사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들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자기 숭배를 요구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요. 창가, 후세인 창가 한 200개. 그걸 만들으라는 네, 아니 그 200개를 만들어 사람들이 불러요. 네, 그리고 해마다 국민들한테 선물을 하죠. 무슨 선물이죠? 자기 동상. 곳곳에 이 사람 사진. 철저한 전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비밀 경찰을 붙어서 감시를 하죠. 왜 그래? 그리고 고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즐겼던 고문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담뱃불로 눈 지지기. 뜬 눈을. 혀뽑기. 그거는 와, 안 죽으면 너무 10m에서 떨어뜨리기. 예? 그리고 또 가슴에다가 뭘 달아서 가슴에 뭘 단다고요? 네. 폭탄 같은.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네. 온갖 잔인한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제도 다 만들어서 부을 판인데 네. 그 누구도 자기에게는 덤비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행동을 다 자국민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사담 후세인 어떤 이미지예요? 중동에서 대부분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약간 예. 왜냐하면은 전쟁이 많이 났거든요. 그 일으킨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나라들이 가난해졌거든요. 돈을 많이 쓰면서 전쟁하느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민심을 잃었네.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약간 히틀러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독재자고요. 그리고 자국민한테 학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약간 비인간적인 무기? 그런 뭐 겨자가스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일컬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환생한 히틀러다. 오,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이라크라는 나라는 아랍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쓰는 쿠르드어를 쓰는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88년에는 이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천인 공노할 짓을 합니다. 이건 너무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화학무기를 쓰죠. 그 5천 명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5천 명이 죽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만 죽었겠습니까? 여성, 어린아이. 그리고 화학무기의 영향으로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굉장히 잔인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쓴 독재자는 아마도 후세인이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이라크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세인이 집권하는 동안 죽은 이라크 국민 수가 30만입니다. 야, 일반 우리 도시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미아의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문제가 된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들어보셨죠? 네. 티그리스강만 들어봤어요. 문명의 발원지. 그렇죠. 문명의 발원지. 그런데 이 두 강이 만나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석유가 나가는 지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 지역에 이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아랍에서는 샤트 알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에서는 아르반드 루우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1937년에 이란과
이라크가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좀 이란한테는 억울한 협정이에요. 당시 이라크라고 하지만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건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는데 여기서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 통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라크 거로 한 거예요. 그러자 이란은 1937년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75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둘이 경계를 정합니다. 강의 중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간을 국경으로 삼자.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79년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 들어오는 거 다 우리 이라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란의 혁명이 넘어오는 게 걱정이 돼요. 이란은 국민들 대다수가 쉬아파입니다. 이라크는요. 순니파 20%, 쿠르드 20%, 쉬아파 60%. 그 세 개가 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쉬아파. 수니파, 쉬아파인데요. 쉬아파. 네. 순니가 맞는 말인데. 순니. 네.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를 무함마드라고 믿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니파는 예언자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예, 그거고 쉬아파는 아니다. 예언자의 혈통에서 직계 혈통에서 이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세습 느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는 세습이고. 예, 그런 차이가 큰데 사담 후세인은 순니파예요. 쉬아파 주민들이 대다수 60%인데 자기가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해온 나쁜 짓이 있는데 걱정인 거죠. 아, 시아파가 들고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이란 땅에서 나온 석유가 탐이 났었어요. 예, 그 석유도 빼오고 이쪽 지역, 땅도. 네, 이쪽 지역 땅도 빼오고 그러면서 1980년 혁명이 난 바로 직후인 80년에 갑작스럽게 사담 후세인이 9월 22일 날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ولما كان حكام إيران قد أخلوا بهذه الاتفاقية منذ بداية عهدهم بتدخلهم السافر والمقصود في شؤون العراق الداخلية ولامتناعهم عن إعادة الأراضي العراقية التي اضطررنا إننا نعتبر اتفاقية 6 آذار لعام 1975 ملغاة من جانبنا كذلك. 사담 후세인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지금 뭐 정신도 없는데 이기겠냐? 그리고 당시 이라크의 군대는 뭐 중동 최강이라고 얘기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무려 8년의 전쟁. 이 얘기했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뺏었을까요? 못 뺏었어요. 아, 못 뺏었습니다. 한 치의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 우와. 그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니기도 무섭고 뭐 밤에 갑자기 뭐 날아오던가 막 그렇게 하고 엄청 불안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항상 전쟁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년을 했으니 전쟁. 부모님이 겪으셨구나. 그런데 당시 이라크는요,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오? 이라크는 누가 도왔을까요? 설마 또 미국? 네, 정답. 미국이 돕죠. 사담 후세인을 미국이 도왔다고요? 네, 악마와 악수를 한 거죠.
미국은 왜 이라크를 도왔을까요? 석유 때문에는 아니겠지? 이란이 반미로 돌아섰잖아요. 아, 맞아. 모든 중요한 무기나 전략적인 정보, 심지어는 타격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미군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라크의 전쟁을 돕습니다. 야, 이건 미국의 굉장한 흑역사인데? 화학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서방에서 받은 화학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란한테 썼고요. 100만 명 정도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만 돕지는 않았어요. 이란도 도와요? 이란한테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반미 나라한테 무기를 팔았다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돈 벌려고?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도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힘이 세지는 걸 막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88년 8월 20일 날 UN 결의안에 따라서 휴전이 되고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마어마한 살상을 낳은 전쟁이 됩니다.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를 완전히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이라크의 경제적 손실이 무려 173조 원이에요. 부채가 34조 원이고요. 그 당시에요? 와. 전쟁 비용으로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부를 다 쓰다 보니까 사담 후세인이 또 한 번 무리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구나. 사담 후세인이 파탄난 이라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찾은 해결책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희생양은 바로 쿠웨이트였습니다. 이라크가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석유를 더 파요. 석유를 더 판다. 네. 석유밖에 답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은 석유밖에 없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석유를 더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겠습니까? 비싼 값에. 비싼 값에 팔아야 되죠. 네. 이란,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배럴당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장에다가 석유를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4달러로. 아, 최악 계산이 더 최악이 돼버렸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 산유국들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공급량 줄이라고. 그렇죠. 공급량을 줄이도 가격을 올리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줘요. 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 쿠웨이트는 보란 듯이 석유를 더 막 생산해요. 이라크하고 쿠웨이트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유전이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럼 분쟁이 있겠네요. 루마일라 유전이라고 이라크에서 굉장히 큰 유전인데 그게 하필이면 국경에 붙어서 한 80에서 90%는 이라크 쪽에 있고 최소 10에서 최대 20%는 쿠웨이트 쪽에 있어요. 문제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는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를 유전 채굴을 못했어요. 그런데 쿠웨이트는 열심히 거기를 채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쿠웨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서 쓰라고 돈을 대줬습니다. 근데 전비를 지원한 게 무상이 아니라 차관으로 준 거거든요. 다 빚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그것도 싫어요. 갖기가 싫은 거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건데 그거 탕감해야지. 근데 탕감해주겠다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특히 쿠웨이트도.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한 거죠. 쿠웨이트한테 야 니들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 우리 석유 많이 뺏어갔으니까 그거 다 내놓고 쿠웨이트가 빌려준 15조 원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들고 나오죠. 땅을 달라.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사이에는 이 와르바 섬이고 여기가 부비안 섬인데 이게 다 쿠웨이트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갑자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네,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페르시아만에 접근할 수 있는 항구를 많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딱이네요. 근데 거기에는 또 이라크가 내세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원래 이라크 거다. 왜냐하면 그 말이 또 틀리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 쿠웨이트를 이렇게 뚝 떼어낸 건 영국이거든요. 그 식민지 네. 시절에요. 이라크는 그건 원래 우리 땅인데 영국이 떼어간 거니까 이건 다시 우리께 돼야 된다.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19번째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포섭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담 후세인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주변 강요들과 기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자기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는 만년필 같은. 그 받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싫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후세인. 땡. 정답. 네. 워낙에 이분은 부심이 많고 훈장이 많아요. 네. 훈장을 하나씩 떼서 훈장을 주는 거예요. 땡. 정답. 치고 들어갈 나라에 땅을 주겠다. 네, 틀렸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정답. 네. 자동차를 예, 선물했다. 정답.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독일제 벤츠라든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차들 한 56대 정도를. 외제차를 그냥 막 뿌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에게는 이집트 농민을 위해서 약 286억 원어치의 밀을 구입하겠다는 제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해도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 사담 후세인은 국경을 넘어서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이라크군 10만 병력이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해 이 시간 현재 쿠웨이트 전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전차 700여 대 그리고 헬기 300여 대를 끌고 쿠웨이트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한 반나절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해요.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니까. 그러면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1990년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이게 않았을 무슨 것 1500년대 같은데. 얘기도 아니고. 한 달여 만에 쿠웨이트를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앞세워서 삼켜버린 후세인. 그런데 이 전쟁은 무려 2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든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그러한 희망이 있던 곳입니다. 어디로 가니까 이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겠죠. 그러면 우리의 여행지는? 아, 제네바? 빙고! 제네바로 가겠습니다. 와. 야, 이 분수는 정말 145m, 와. 와, 145. 와. 우와, 여기 있을 것 같아. 와. 우와, 뒤에 봐. 저기 산. 와, 대박이다.
멋있다. 아, 여기 유엔 본부가 있어요? 그렇죠, 유엔. 예. 우와, 패러글라이딩. 쟤네 봐. 쟤네 봐, 쟤네 봐. 쟤네 봐. 야, 쟤네 봐. 액티비티가 많구나. 쟤네는 뭐. 우와. 멋있다. 역시 이쁘다. 스위스 자주 가보셨나 봐요. 스위스 관광청 홍보대사로 제가 좀 일을 했었죠. 어쩌다. 아니, 어떻게 또 운 좋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 홍보대사가 돼서 저희 그래서 제 뮤직비디오도 거기 가서 찍고 개인 솔로 찍고 전 취리를 갔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나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인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1991년 1월 9일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사담 후세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실수를 네, 계속 실수를 했는데 해봤는데 네, 이 실수도 굉장히 큰 실수예요. 계속 악수를.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미국이 형성한 이 국제 연합군의 분열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후세인은 고맙게도 미국이 고맙게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6시간의 회의 동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 강경하게 나왔어요. 네, 회담이 결렬이 돼요. 네, 그래서 유엔은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하죠. 1월 15일까지 철수를 해라. 네, 철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1월 15일이 철수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피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이 거의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해결사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죠. 하겠죠. 그렇죠. 쿠웨이트를 차지한 사담 후세인의 자신감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고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쿠웨이트 시티를 완벽한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후세인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나 생길 또 다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하고 국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웨이트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라크 군대는 당연히 동맹군들은 사우디 쪽에 올 것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사우디와의 그 국경선 쪽에다가 지뢰를 무려 50만 개를 쏘요. 50만 개를 쏘요. 네. 그러한 작전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모습을 아주 유감없이 이 전쟁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럼 미국의 눈치는 전혀 안 보고 막 침공을 한 건가요? 사담 후세인은 생각에는 미국은 쿠웨이트 같이 작은 나라에는 관심 안 갖고 사우디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생각하기 싫은 전쟁이 하나 있죠. 베트남. 예,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이 죽었잖아요. 미국은 군인들이 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잘 안 할 거라고 봤고, 반면에 뭐냐, 나는 우리 군인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 오판한 거죠. 예, 오판한 거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를 아무 이유 없이 침범을 한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그리고 미국은 혼자 갔으면 명분이 떨어지는데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39개국이 참전하는데 거기서 군대를 보낸 나라는 28개국, 많이 보냈네. 네, 60만 명. 이 빨간 게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다
십시일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유만 지키려고 갔을까요? 전 세계를 이렇게 규합해서 쿠웨이트를 지키려고 했던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석유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석유로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잘못되면 이 나라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이미 73년에 한번 겪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그 석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전쟁에 참가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준 말이 있는데요. 전 미국 대통령이죠. 리차드 닉슨. 닉슨 대통령이 당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후세인이 우리의 석유 생명선을 잡고 흔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활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사과해서는 안 된다. 말 어렵게 하시네. 어려운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프전에 참가하는 거에 대한 정말 우리 사활이 걸린 석유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아주 이례적인 편지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한 거죠, 당시에. 그런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에 석유 국가 분표 같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석유량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약간 안 쓰는 쪽으로 최대한 안 쓰는데 저장량을 갖고 있고, 그런데 확보해야 한다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미국 사람이 또한 많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요, 자세히 봐보세요. 생각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국기잖아요. 그렇죠. 국기를 이렇게 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만화가 보여주는 거는 아, 진짜 그러네. 미군이 이게 승리하면 이렇게 깃발을 꽂는 그거를 그대로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석유를 사실은 미국이 잘 활용을 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설득합니다. 예, 설득을 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석유 안전 보장을 위해서 참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파란 색깔로 칠해진 것만 봐도 되게 압도적이잖아요. 네. 나 같으면 그냥 알았어, 그냥 항복하고 뺄게 하면서 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담 후세인은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국제 연합군이 하는 말들이 그냥 허풍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허풍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음 타겟 사우디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연합군이 굉장히 걱정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 포악한 성격이 있으니까 무기 사용, 화학 무기.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이미 화학 무기를 썼고,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립니다. 어떤 경고를 내릴까요? 너 화학무기만 썼다 봐. 넌 핵으로 그냥. 오, 정답. 와, 네, 맞습니다. 너 화학무기 쓰지 마라. 우리는 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는 쓰진 않았어요. 근데 화학무기를 썼으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완전 이라크라는 나라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돌입합니다.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고요. 무조건 이라크에게 1월 15일 자정까지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Our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held an historic meeting in Geneva, only to be totally rebuffed. 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의 날이 지났는데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사우디 칠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시작합니다. Perhaps as many as 17,000 surface-to-air missiles. 어마어마한 공습으로 시작합니다.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공습을 하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은 게 바그다드. 그리고 당시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여집니다. 스텔스네요. 스텔스. 스텔스라든지 이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종이 비행기 왔다. 그 스텔스 보고 와 대박이다 미국 뭐 저게 이랬었지. 스트레스예요? 어? 저게 스트레스예요? 저게 안 잡히는 거. 레이더 안 잡히는 거. 레이더에 안 잡히고. 사우디에서는 이걸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스텔스가 거의 이 이라크 시절의 한 40%를 폭파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스텔스 폭격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밤에 이라크의 주요 군사 시설물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네. 안 보이니 뭐.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격추를 못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아, 토마호크 저때 들어봤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인데 정확히 표적에 가서 꽂히는 거거든요. 유도죠? 네. 근데 이게 베트남전 이후에 그 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The Tomahawk strikes will continue for another at least 36 hours in conjunction with the air strikes that are taking place over Iraq right now. 근데 정확하게 요격을 하네요. 그럼요. 사람이 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약간 비디오 게임에서 이렇게 타격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진짜 게임 같았어요. 약간. 그래서 이 신무기들이 이 토마호크하고 스텔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아주 압도적인 군사 기술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그 위용을 과시를 했죠. 이 최첨단 무기로 이 무장한 이 다국적 연합군은 집중적으로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군사 시설을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24시간 내내 미국의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이 되죠. Jet plane taking off. Mr. They heard 5 missiles land. Right now, everyone's been training for this, and it looks like we may have. We're going now back to Baghdad and our reporters at the Rashid Hotel. 미국의 그 방송사는 소위 말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방송국이 되는. CNN이 원래 이제 80년대 초반에 설립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24시간 그 뉴스 채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24시간 뉴스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걸 실시간 보도를 하고 그거 24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때 아마 저 전쟁 때 아마 CNN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던 이거 전쟁 없었으면 CNN의 입지가 지금 같지 않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 당시 특파원들이 그 바그다디 호텔인데 다 모여서 전쟁이 시작되기만 기다리면서 다 이게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CNN도 당연히 특파원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그만큼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당시 CNN의 그 방송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Something is happening outside. The skies over Baghdad have been illuminated. The telecommunications. Now you may hear the bombs now. If you're still with us, you're going to hear the bombs now. They are hitting the center of this city. Strike targets with bombs guided by computers and lasers. The video cameras in the planes confirm hits. 사실은 비인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뭐냐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들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오포. 예. 군사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뜨렸는데 민간이 한 400명이 죽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화면 눈에 다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논란도 되고. 그리고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바그다드 상공이 밤에 보여주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충격 그 자체죠. 예, 충격 그 자체고. 미국은 그러면 대체 왜 이 전쟁을 생중계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들은 미국 첨단 무기의 위력을 볼 때마다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는지 실감했고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강대국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공습에 밀린 사담 후세인은 다국적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해 작전을 폈을까요? 내가 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정답. 네. 군사시설을 민간인 지역처럼 보이게 하거나 뭐 민간인 지역을 군사시설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런 위장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거 맞는 것 같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땡입니다. 근데 위장은 맞지 않았나? 나 기억에 그런. 사실은 그런 일은 많이 해요. 규현 씨 알 것 같은데. 전 일단 아는데 양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보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정답. 네.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라크나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네. 불을 피워가지고 어디에 불을 피워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네,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정답. 유전을 불태웠다? 불태우면 연기가 나니까. 교수님? 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불을 지르면 이 연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은 연기가 올라갈 테고, 그러면 비행기가 갈 때 시야가 가릴 테고. 그러네요. 진짜 근데 너무 아깝다 그 석유. 그렇죠. 근데 아까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나요? 조금 봤습니다. 조금. 저 석유 다 주세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와, 진짜 검은 연기가. 진짜 검은 연기가 생각보다 너무. 세상에. 완전 다 땅이 황폐화되겠다. 별 진짜 엄청나죠. 근데 안 보이긴 안 보인다. 저쪽 근처에는 안 가겠다. 근데. 이 작전을 썼는데 그닥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책 없는 독재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 2월 23일에 공중 폭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군 소탕을 위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일단 공습으로 해서 모든 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최대한 군인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상군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하는 거죠.
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생각한 시간은 4일이에요. 4일 동안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이라크 군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군대가 이쪽에 정예 부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의 말하는 이제 공화국 군대, 정예 군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연합군들은 여기 이제 집결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라인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정예에 가까운 아주 중요한 부대들은 기갑 부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탱크들을 기갑 몰고 여기에 있는 기갑 부대하고 부딪히는데요. 이라크는 소련제 탱크로 무장을 했고, 다국제연합군은 최고의 미군 탱크로 무장을 했으니까 이 탱크에서 쏘는 포의 사정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쳐서 맞출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괴멸을 당합니다. 정예인데. 네, 완벽하게 괴멸당해요. 이라크 땅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야, 그럼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화나죠. 굉장히 화나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설마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맞습니다. 에?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치면 이스라엘도 싸움까지 또 끼어들.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중동에서. 근데 아랍 국가랑 이스라엘이 교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을 지지하고 있었던 다른 아랍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라든지 좀 생각할 게 많아지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국적 연합군들을 흐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쐈는데 이스라엘이 맞고 우리 못 찾겠다고 이스라엘도 쏘면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파장이 됩니다. 와야 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은 계속적으로 쿠웨이트 철수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철수하면 우리도 그만큼 철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꾸만 자기의 전쟁을 전체 아랍 전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작전을 썼어요. Iraq's only offense, Scud missiles. Instead, they become weapons of terror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They heard 5 missiles land. I repeat. 정말 중요한 타임인데 그러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그게 이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절대 막고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막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큰 걸 본 거네. 네. 와.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때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했었으면 이건 진짜 완전히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진짜 세계대전 날 뻔했네. 네. 결국에는 당연히 연합군은 쿠웨이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4일째 되는 날 쿠웨이트를 완전하게 접수합니다. 91년 2월 28일 사담 후세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이라크 군들이 빠집니다. 전쟁으로 죽은 이라크 군인이 한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의 이라크 군인이 희생됐는데 미군 전사자는 150명. 뭐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실 150명 목숨도 너무 아까운 목숨이죠. 그러니까 이 사담 후세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철수하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불을 다 지른 겁니다, 유정에다.
내가 못 가지니까 너도 못 갖게 하겠다. 근데 무려 불 지른 유정이요. 쿠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한 700개 중에 600개를 불질러요. 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불을 끄는데 2월 달에 전쟁이 끝나는데 이 불 끄는 데만 4, 5월까지 넘게 걸리고요. Now in record time, the skies are blue again. Within the last hour, the team have managed to put the blaze out. The digger drivers risked death moving inside the screens to claw at the damaged wellhead. 더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연기들 때문에 오히려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겨요. 시야 때문에. 어우.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게 좋은 연기가 아닐까. 안 좋죠. 몸이 엄청 안 좋죠. 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 주변 환경 다 파괴하고. 쿠웨이트가 이거를 다시 가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네,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쿠웨이트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충격에서 아직까지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아직도. 네, 아직도. 진짜 진상이네. 후세인. 진상 중에 진상이네 아주. 그렇다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됐나 싶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그 충격적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년? 뭐야? It was a headlong, panicky flight. 전쟁이 지금 항복을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지? 뭐야? 지금 민간인들 차량들 아니었어요? 민간인 차량은 아니에요. 민간인들은 아닌데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폭격을 한 겁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네. 그럼 퇴각하는 이라크 군들을 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 의도적으로? 네. 이게 왜 지금 그랬지? 보입시계는 대낮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뤄진 건 밤이에요. 밤에 폭격을 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아침에 밝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찍힌 거죠. 퇴각하는 이라크 군인들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비행기 공습을 해서 이게 걸프전에 아주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컸냐면 이것 때문에 사담 후세인 제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네, 그래서 전쟁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 중지를 선언했죠. 네. All United States and coalition forces will suspend offensive combat operations. 전 세계 충격을 안긴 이 걸프 전쟁은 결국 미국과 국제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당사자 사담 후세인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도 제거를 못하는데 안에서 제거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전 다국제군이 철수하자마자 자국에가 가지고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고. 네? 우리를 결국 못 이기고 연합군이 물러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But Saddam Hussein is still in power. Are terms of the temporary ceasefire too lenient? 그리고 모스크 옆에는 이렇게 첨탑이 있어서 원래 예배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곳인데 이게 보통 첨탑이 모스크에 한 개나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개를 세우는데 그 네 개가 전부 다 미국을 향한 스커드 미사일 형태로 첨탑을 세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결집을 시켜서 반미 이걸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죠. 이제 무력은 안 되겠으니까 석유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미국에 석유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담 후세인이 석유 판매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고 유로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유로화가 당연히 가치가 상승해요. 예, 17%나 상승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패권에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2003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1년 9.11 테러. 이 사건은 9.11은 이 단순히 그 테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이 9.11 테러를 이끈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갑자기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나한테 그래? 그러겠는데.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도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지 않나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무조건 뭔가는 해야 한다는 여론은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야 되지만 갑자기 이라크로 간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위가 사실 계속해서 좀 이어지긴 했어요. 전쟁을 반대하는. 네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제1차 걸프전을 시작했고요. 아들 부시는 2003년 3월 20일에 이라크를 들어갑니다.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당시에 미국이 내세웠던 전쟁의 이유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그리고 뭐 석유라고 하지만 정말 석유 때문에 한 건지 너무나 많은 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 전쟁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뭐 상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하나가 맞다고는 꼭 말씀을 못 드릴게요. 워낙에 이거에 대한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너무 나중에 진짜. 시간 되시면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공개된 자료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2차 걸프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변반한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이미 뭐 1차에서도 다 봤지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사담 후세인은 사라져 도망갑니다. 사담 후세인을 잡아야지 끝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살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무려 600명이 넘는 특수 정예부대를 곳곳에 보내서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를 찾아요. 그 심지어는 대단히 놀라운 일까지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담 후세인을 찾으면은 2,500만 달러. 얼마죠? 2,500만 280억 원. 우리 돈으로.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현상과 걸렸거든요. 1,500만 달러. 근데 아들은
죽은 거네요? 이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미군에게 팁을 줬습니다. 진짜. 네. 밀고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하란 거죠.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보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잡혔죠. 맞아요. 어디 지하에 숨어 있지 않았나요? 네. 2003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잡힙니다. 지하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간신히 누워 있는 그러한 불을 파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잡아놓고 봤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NA 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다라는 걸로 확인을 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는 거죠. أنا لا أعترف لا بالجهة التي خولتكم وكلفت ولا بالعقان لأنه كل ما يبنى على باطل فهو باط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30일 날 교수형을 당합니다. 새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도 많이 죽고 잔인한 일도 많고 한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적어도 20세기 그리고 21세기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석유가 단순하게 자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복잡하고 낯설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것도 많은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